중독자이면 오히려 의사들이 딜을 해요. 자기한테 한 명당 얼마에 맞아라. 그럼 CCTV건 뭐건 다 가려주고 다 하겠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 실장들한테 그냥 뭐 호텔 식사권이나 이런 걸 주면은 생일이시니까는 뭐 한 번 더 놔드릴게요. 아니면은 이런 시술 추가하시면 한 번 더 놔드릴게요. 한 성형외과 내부 관계자의 충격 고백. 베드가 엄청 많아요. 거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뭐 안 놔드릴 이유는 없죠. 마취비를 받기 때문에. 대체 병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간에 깨지는 게 심해지면 저희가 계속 약물 투여해가지고 시술 끝날 때까지는 자고 재워드릴 거고.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최지원입니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이 프로포폴. 효과가 좋고 회복이 빨라서 주로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제로 쓰입니다. 하지만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의존 증세가 나타나서 법상 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의료 목적으로만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들이 바로 이 프로포폴을 내세워서 이른바 시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그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포폴에 중독되는지, 또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마약 중독 재활 전문 병원. 취재진은 이곳에서 프로포폴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민정 씨를 만났습니다. 얼굴 화상 치료 중 프로포폴을 처음 맞았다는 민정 씨. 그 이후 무려 10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 잠깐 3초 동안 그냥 뭐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훅 하고 잠드는 느낌? 그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동안 잔 거밖에 없어요. 그냥 인생이 없어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면 마취 시술 병원들을 찾아가 하루에 수백만 원씩 쓸 정도로 중독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약이 없다고 가라고. 그러면 더 맞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검색하는 거죠, 하루 종일. 수면 슈링크, 뭐 수면 리쥬란 이렇게 치면 싹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자고 일어나면 예뻐진다. 고통 없이 예뻐지자. 한 단골 병원에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냥 아침에 갔다 밤에 와요. 시술 딱 한 번 하고. 그래 이런 데다가 침대에도 이거 커튼 이렇게 치는 커튼 있잖아요. 그런 거 쳐놓고. 프로포폴 중독자였던 친구를 따라 병원을 가봤다는 은혜 씨. 그녀가 간 곳은 일반 병원과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갔는데 이제 좀 병원 같진 않았어요. 데스크 하나 있고 원장님이 저희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되게 호텔같이 해놨다, 되게 신기하다 이랬더니 왜 좀 프라이빗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이제 여기 프로포폴 그 얘기만 듣던 중독자들이 오는 데구나. 그런데 그녀는 이 병원이 적정 프로포폴 투약량이 넘어서면 다른 환자의 차트로 바꿔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도 프로포폴 중독자인데요. 병원에서 차트를 좀 바꿔준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죠?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한테 그거를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루 투약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취재진은 은혜 씨와 함께 그녀가 지목한 병원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필러 시술에도 수면 마취가 가능하다는 의사. 일단 필러 이렇게 맞으면 필러는 수면이 되니까. 은혜 씨가 프로포폴을 맞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자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일단 조회 한번 해보고요. 3주가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3주 정도면 괜찮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일단 조회해보고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쫙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더니 의사는 곧이어 차트 작성을 조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되게 애매한 그런 걸 우리가 조절을 해드리긴 하죠. 조절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프로포폴을 잠깐 적게쓴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가는. 취재진은 실제 자신의 의료 기록 차트에 다른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이 쓰여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았다는 한 환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그 포폴 그 투약 횟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제가 1시간 동안 200을 투약했다는 거는 저도 믿기가 힘들고 저한테 그렇게 투약을 용량을 그렇게 올렸다는 게 전 너무 기분도 나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병원에서 1년간 73회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어떻게 이런 잦은 처방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가 다녔다고 알려진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유아인 씨의 방문 기록조차 없다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예 명단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도 왔을 가능성도 없어요? 없어요. 그 원장님한테 확인을 좀 해봐주세요. 너무 가득해요. 유 씨가 다녔다는 또 다른 병원. 취재진은 프로포폴 투약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관계자는 유 씨가 시술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시술 받으시는 거는 아, 시술만 받으시고 따로 뭐 그거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알려주는 것도 다 개인정보. 그렇죠. 프로포폴 목적으로 여기서 받으신 거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병원 쪽에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라서. 병원이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권한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실태 확인을 위해 강남 일대 여러 병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어두컴컴한 시술방들이 눈에 띄는 이 병원. 상담 의사는 간단한 보톡스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마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는 선생님들 가지고 저희가 그런 약으로 프로포폴밖에 안 써가지고. 혹시 비용은 어떻게 해요? 비용은 뼈마취까지 하는 데 다시 다 나올 수 있죠. 시술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 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하는 내내 수면인 거예요? 그때 깨면 아프니까. 시술 중에는 깨지 않아요. 저희가 다 옆에 지켜보고 있죠. 프로포폴 비용을 별도로 받고 중간에 깨지 않도록 계속 투약해주겠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수면은 막 이렇게 진행되시고 저희는 수면까지 추가하시는 건 20만 원 추가비가 있으세요. 중간에 깨시는 게 싫으시면 저희가 계속 약물 투여가지고 시술 끝날 때까지는 자고 재워드릴 거고. 병원이 시술을 미끼로 프로포폴을 남용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그런데 앞서 취재진이 만난 민정 씨는 의사로부터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단독으로 놔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원장실로 불러서 이미 갔더니 CCTV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딱 붙여놔요. 붙여놓고 목소리가 들릴까 봐 조용히 하라 그러고
종이와 펜을 줘요. 그리고 이제 한 병에 얼마. 의사가 직접 CCTV를 가리고 네. 종이에 써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프로포폴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전산망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맞고 다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 그냥 아예 자기한테 한 병당 얼마에 맞아라. 그럼 CCTV건 뭐건 다 가려주고 다 하겠다. 의사가 제안했다는 가격은 프로포폴 한 병당 30만 원. 용량이 늘어갈수록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10회 300, 일시불.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해서 이제 불법으로 맞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점차 늘어서 하루에 20병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3병이 5병, 10병, 20병. 그러니까 기본 그냥 1,000만 원 찾아가서 500은 가방에 넣어놓고 일단 500부터 줘요. 그러나 이미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에서 계속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민정 씨. 의사는 가라 그래요. 배짱이에요. 왜냐면 내일 쟤 또 오니까. 중독자니까. 한두 달 안 가잖아요? 그럼 연락 와요.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뭐 이러면서 오늘 뭐 오후 4시에 뭐 시간 비는데 괜찮으시면 오라고. 최근 다시 찾은 이 병원이 프로포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놀랐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 달래요. 왜 올렸냐? 그러면 모르는 줄 알아요? 웃으면서 우리는 의쟁이 뜨쟁이 필요 없고 진짜 돈 많고 진짜 맞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과연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해당 병원에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는 수면마취 비용이 비싸거든요. 얼만데요? 150만 원 받아요. 한 번에요? 예. 수면을 깨웠다가 다시 하고 깨웠다 다시 하고 그래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마취가 가능한지 묻자 일단 내원해보라고 합니다. 요즘 병원들도 그 감독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요. 그럼 오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되긴 되는데 네. 오시게 되면은 오실 땐 신분증 하고요.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튿날 해당 병원을 방문해 취재진임을 밝힌 뒤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실로 취재진을 안내하는 원장. 예약만 받으세요? 예약 환자들은 왜 직원이 없어요? 아픈 시술. 원장은 의료 목적 이외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타민, 미다졸람 이런 것들은 환자들 아픈 거 싫어하니까 그냥 뭐 조금만 아프다 그래도 수술 아무리 잘해줘도 아팠다 그러면 나쁜 의사, 후진 의사가 되는 거야. 저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렇게 길게는 안 해. 아예 뭐 방에서 그러니까 따로 장부에도 안 쓰시고 그냥 이제 현금 거래로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내가 맞을 수 있게 해줬다. 아니야. 저도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좀 했는데 그 몇 돈 벌겠다고 그거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프로포폴을 놔주고 고액을 받은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액으로 받다는 얘기가 그 기준이 뭐예요? 뭐 100만 원 넘게 한 대 맞는데 뭐 100만 원 넘게. 그런 거는 뭐 말이 안 되고.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못하게 하느라고. 너무 한 1억 내면은 저기 하겠다.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와전이 좀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프로포폴? 그런 거는 가격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시술 맞을 때 프로포폴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취재진은 이를 입증할 CCTV 등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도 다 사각지대 같은 데에서 맞았다. 비교적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리고 그냥 투약을 맞았다. 아니요. 저는 CCTV 달려있는 건데 가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다 해놔요. 가리고 버리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데 저거 이것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제보하신 분의 말씀도 좀 중요하니까 무시할 순 없어서 예. 그 특정 CCTV를 봤다라는 날짜를 제공을 한번 해봐도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저한테 이제 요구하지 마세요. 반론권 차원이라는 요청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원장님 그 억울하시면 아니 억울하고 저기가 아니고 제가 제공할 이유도 없지만 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분 주장이 그럼 그대로 나가도 괜찮아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네. 병원에서 먼저 프로포폴 투약을 환자에게 권유하기까지 했다는 주장, 충격적입니다. 한 성형외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서 상담실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난달 30일, 취재진은 남양주에 위치한 한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찾아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만났습니다. 20살부터 10년 가까이 상습 투약해왔다는 김수홍 씨. 이것도 자국 나 있고. 그게 다 프로포폴 주사 맞으신 자국이에요? 네. 하루에 몇 번까지 얼마나 맞아보셨어요? 4-5번은 맞아본 것 같아요. 네. 그냥 강남권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뭐 5분 거리면은 그냥 이마 필러를 맞고 포폴을 하고 이제 깨서 좀 쉬다가 다른 병원 가서 볼필러 맞고 포폴 맞고. 그는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병원 상담실장에게 로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장들한테 그냥 뭐 호텔 식사권이나 이런 걸 주면은 실장들도 안 된다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알겠어요. 이번에 해드릴게요 이러고서 그냥 해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우 씨 역시 중독자들 사이에서 프로포폴을 잘 놔주는 병원 리스트가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암암리에 소문이 좀 다 나 있죠. 이 병원 가면은 이렇게 이거 안다고 하면은 수면 마취 해주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퍼져 있죠. 이런 병원에서는 중독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영업을 하기도 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형외과 실장님 번호입니다. 직접적으로 프로포폴 받으러 오라. 프로포폴 환자인 건 알면서 받았던 병원들이거든요. 문자만 봐도 뭐 전부 다 이벤트.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포폴을 끊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문자들을 봤으면은 계속 보면은 다시 유혹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병원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취재진은 어렵게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이 중독 환자임을 알면서도 프로포폴을 놔주는 경우가 공공연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딱 이제 이분은 프로포폴 중독자시구나라는 게 가끔씩 느껴지긴 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중독자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뭐 안 놔드릴 이유는 없죠. 마취비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병원으로 불러들이는 소위 호객에 성공하면 그만큼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실장님들도 만약에 그거를 호객행위를 한다고 하면 네.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놔준다고 네. 하면은 그게 자기 실적도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돼요? 전체 매출의 뭐 1%?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엔 1억을 했어요. 그럼 1억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죠. 월급이. 환자에게 별다른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불법 투약해주는 병원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시면 바로 그냥 포폴만 놔드리고 다른 시술 안 받고. 시술 없이도 그냥 네. 그냥 프로포폴 오늘 돼요? 라고 하면은 네 오세요 하시면은 프로포폴 한 병당 뭐 몇 배를 받으셔서 그거를 놔드리고 휴식 취하시고 가시는 걸로. 베드가 엄청 많아요. 거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가 이미 중독 상태인 걸 알면서도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나아가 호객행위까지 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일부 병원들. 그렇다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이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도대체 강구는 하고 있는 걸까요? 의료기관에서만 취급되는 프로포폴. 그러나 SNS에선 비교적 손쉽게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프로포폴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 몇 곳에 메시지를 보내자 중국제, 미제, 스위스제 등 갖가지 프로포폴 상품이 등장합니다. 그중 유독 비싸게 제시된 프로포폴의 4ml당 가격은 40만 원. 거래자는 이 프로포폴이 국내 정품이라며 한 회사와 1년 넘게 문제없이 거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국내 회사가 어딘지 묻자 답을 피합니다. 그거는 불법 거래를 하는 그들끼리 그 루트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집 앞에까지 갖다 줄 정도의 그 관계들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집 앞에 와서 놔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만 갖다 주는 친구들도 있고. 불법 거래. 프로포폴 한 병당 매입 가격은 3,000원 남짓. 그러나 일부 병원에선 많게는 수백 배 비싼 비용으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에 의존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돈을 아무리 높게 이야기를 해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수면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뭐 시술 1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프로포폴을 해도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수익적인 측면에서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아요. 시술 플러스 500만 원짜리.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술 장사. 이제 실장들이 이제 그 환자들에게 전화 걸고 문자해서 내일 베드가 비는데 올 수 있냐? 그럼 중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죠. 맞을 곳을 찾으러 다니는 애들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선 프로포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 내역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이전 투약 이력을 살펴보는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조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그거 많이 하나요? 아니요. 솔직히 안 해요. 수술이 들어가시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 시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드물어요. 하시는 곳은. 솔직히 그거를 누가 신경을 쓸까요? 의사가 프로포폴 불법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의 상습 투약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처벌은 미약해지는 겁니다. 의사로서는 환자가 그렇게 통증에 민감하고 그렇게 못 견딘다고 하니 실제로 시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목적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죠. 법원 입장에서도 의사의 고유 권한은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때문에 의사와 환자가 법 앞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중독된 거는 저 의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거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의사는 나는 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중독 여부를 몰라서 처방을 해준 거다라고 하지만 환자는 알고 있었다, 선생님도. 또 다 알고 있는 상태였으면서도 돈벌이로 나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또 환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죠. 오히려 환자 투약 이력 조회 시스템을 의료기관이 악용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오는 상황. 이 사람 많이 썼네 하고 많이 썼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의존적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정말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은 이제 안 좋게 이걸 악용해서 이제 더 이 사람을 끌어들이게끔 하는 가능성도 있겠죠. 제 주민번호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가 중독자인지 아닌지 나타나잖아요. 그럼 중독자이면 오히려 의사들이 딜을 해요. 어떤 식으로 딜이 들어와요? 뭐 한 병이 얼마다 이렇게 시술 없이.
오히려 그게 단서를 약간 제공해 주는 거네요. 그 네. 사람이 중독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이런 실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오히려 역으로 권유를 하거나 좀 유도를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네. 어떤 의미죠?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따로 뭐 조사한 바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중독 문제는 이제 유명인 등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계기관에서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오남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